허세진 작가님의 기이한 단편 소설집 피로 쓴 편지. 출근을 하려고 문을 열고 나간 준기는 문 앞에 편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벌써 세 번째 편지였다. 이쯤 되면 이건 정신병 수준인 것 같았다. 편지의 내용은 일종의 원망 같은 것들이었다. 준기는 37살이었지만 상당히 큰 키에 작은 얼굴로 모델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 훈남이었다. 그런 그의 외모는 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는 웬만한 여성들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침대로 데려갈 수 있었다. 물론 그의 화려한 여성 편력 때문에 곤란한 적도 여러 번 있긴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이런 장점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유혹해서 언제든지 즐기며 지냈다. 그런 그의 태도는 일종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했다. 니까짓 게 넘볼 사람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한 번에 놀이개로 사용하고 차갑게 버리는 그는 많은 여성들로부터 원망을 샀다. 이 편지를 보낸 여자도 그런 여자들 중 하나일 터였다. 자신을 원망하는 여자들은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누구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섬뜩한 이유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쓰여졌는데 잉크가 아니라 피인 것 같기 때문이었다. 피의 비릿한 냄새가 편지 전체에 풍겼다. 그리고 그 피로 쓴 편지는 글씨도 마치 잉크를 찍어서 펜으로 쓴 듯이 글자들이 가지런했다. 글씨체도 상당히 이쁘게 쓴 편지였지만 내용은 살벌했다. 편지에는 준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놓고 저주의 말들을 퍼붓는 음산하고 소름 끼치는 편지였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준기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했고 서로 흥미를 잃어 헤어진 것뿐인데 왜 이렇게 자기에게 저주의 말들을 쏟아붓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준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준기는 퇴근해서 집으로 오면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다. 특별히 요즘은 작업을 들어간 여자가 없어서 저녁을 간단하게 사 먹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 집 근처 식당들을 둘러보다가 준기는 가게 앞에 엄청나게 섹시한 몸매의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서 있는 가게는 초밥을 파는 가게였다. 자신을 바라보는 준기를 본 그녀는 마치 따라 들어오라는 듯이 들어가면서 준기를 쳐다보았다. 그녀를 한 번 더 보기에 준기는 그 가게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몇 개 안 되는 테이블이 있는 좁은 가게에서 그녀는 바로 눈앞에 들어왔다. 준기는 슬쩍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뒤쪽 테이블로 앉았다. 먼저 가게에 들어온 그녀는 초밥 정식을 시켰다. 준기도 같은 거 시키고 그녀를 계속 쳐다보았다. 그녀는 준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준기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시킨 초밥이 나오고 곧이어 준기의 초밥도 나왔다. 준기는 그녀가 먹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초밥을 먹었다. 그녀가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준기도 식사를 끝내고 가게를 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서 가볍게 몸을 툭 치면서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그녀에게 웃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처음 보는 여자라 작업을 걸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준기는 아쉬웠지만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와서 씻고 누운 그녀는 그녀가 자꾸 생각났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TV에서 본 여배우의 얼굴이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얼굴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준기는 그녀의 얼굴이 친근한 것이 신기했다.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동네에 사는 여자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을 터였다. 다음 날 저녁에 퇴근해 집 근처 식당가에서 식당을 고르던 준기는 어제 본 그 섹시한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오늘도 여전히 섹시한 원피스를 입고 한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오늘은 커피숍 앞에 서서 유리창 안의 가게를 보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가 준기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준기를 알아보고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준기도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목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오늘 또 뵙네요. 어제 제가 밀쳐서 많이 놀라셨죠? 사과의 의미로 제가 커피를 사도 되겠습니까? 준기의 말에 여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함께 카페에 들어가 그녀가 고른 음료와 자신이 마실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을 했다. 커피가 나오기 전 잠깐의 시간에 준기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 동네에 사시나 보죠? 자주 마주치는 걸 봐서는요. 네, 한성 아파트에 살아요. 최근에 이사 오셨나 봐요. 이런 미인이 전에 살았다면 분명 알았을 텐데. 네, 일주일 정도 되었어요.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가게를 나왔다. 준기는 집으로 가려는 그녀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이 동네 선배로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건네는 명함을 그녀는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살짝 잠이 들려던 그때 띵동 하면서 핸드폰에 메시지가 들어왔다. 문자는 저녁에 커피를 사주셔서 감사하다며 안 자면 문자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역시 이 여자도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하며 준기는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 잠도 포기하고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녀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준기를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면 준기는 같은 패턴으로 여성들을 침대로 이끌었다. 우선 술을 한잔하고 그녀를 술에 취하게 만들고 그녀를 정복하는 방식이었다. 제법 많이 가까워진 두 사람은 어느 날 함께 저녁을 먹은 후에 준기가 항상 써오던 방법대로 그녀에게 간단하게 술을 한잔하자고 했다. 그녀도 준기의 제안에 흔쾌히 좋다고 말했다. 둘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여자는 술이 약한 듯 했다. 어쩌면 정복이 생각보다 더 쉽게 될지도 몰랐다. 소주를 반병 정도 마신 그녀가 눈이 풀리고 졸린 것 같이 보였다. 준기는 그녀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기 위해 게임을 했다. 게임은 여성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준기의 기술이었다. 그녀는 게임에서 계속 져서 소주를 거의 한 병 이상을 더 마시게 되었고 많이 취한 것 같았다. 이제 됐다고 생각한 준기는 그녀를 데리고 술집을 나왔다. 살짝 비틀거리는 그녀를 부축하며 걷다가 모텔 건물 앞에서 준기가 말했다. 미용씨, 오늘 너무 취하셨다. 좀 쉬었다 가야겠네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그녀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갔다. 돈을 내고 키를 받아서 그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그녀를 눕히고 준기는 옷을 하나씩 벗었다. 알몸이 된 상태로 이제 그녀의 옷을 하나씩 벗기는데 그녀가 살짝 눈을 떠 준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준기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는 핸드백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은색의 만년필이었다. 만년필의 캡을 뽑은 그녀는 갑자기 만년필 촉을 밑에서 애무하고 있던 준기의 목에 찔러 넣었다. 갑자기 당한 공격에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채 준기는 화장실로 달려가 뿜어져 나오는 피를 손으로 막고 있었다. 뒤에서 허공을 가르던 만년필이 준기의 다른 쪽 목에 깊이 박혔다. 깊이 박힌 만년필을 뽑자 거기서 또 피가 펌프처럼 품어져 나왔다. 준기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피가 묻은 만년필을 들고 그녀는 핸드백에서 편지지를 꺼내서 무언가를 적었다. 피로 종이에 쓴 그 글씨체는 준기가 그동안 받은 편지들의 글씨체였다.